여러분 제가 저는 이 리트머스 학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트머스는 여러분 그 종이죠. 거기에 시약을 떨어뜨리면 어느 곳에서든 리트머스의 그 용액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리트머스 학습은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부터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한다고 뭐 구석기, 신석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겨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것, 그곳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건데, 저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계사와 인문학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슨 뜻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우드 왕가가 컨트롤하는 아라비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한 관점처럼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이 있었던 몽골 부족이 컨트롤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제민의 부족이라면 제민 제국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몽골 제국에 있었던 그들의 후예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서쪽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고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동력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유럽에 있는 말과 몽골 말은 아예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에 있는 말은 푸셰발스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든 잘 먹고 굉장히 기도빈익을 잘하는 아주 뛰어난 말이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몽골에 있었던 그 쿠빌라이 칸, 그 징기스칸의 후예인 쿠빌라이 칸의 후예들이 지금 진격을 할 때 얼마나 걸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웬걸? 이틀 뒤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의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에다가 막 사람의 머리를 막 꼽아서 막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항복하며 그들을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반항하시겠습니까? 반항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엄청난 진군 속도를 막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그곳이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었던 카파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원나라의 군사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을까요? 바로 흑사병이 걸린 시체를 투석기에 달아서 그 성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너무나 경악스럽고 놀라웠던 사람들이 바로 베네치아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네치아 상인단들이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흑사병을 유발하는 원인균인 패스트에 감염된 쥐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들이 이탈리아의 메시나라는 지역에 1347년에 도착하고 그때부터 1350년까지 3에서 4년 동안 유럽에 있었던 기록에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고 세계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거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 흑사병이 있었던 시점에 생겨난 문학, 위대한 문학가가 바로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작품은 바로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이었죠. 자, 그 시점 1347년. 근데 여러분 요거 외우는 거 제가 쉽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1 더하기 3은 4고 3 더하기 4는 7입니다. 네, 좋네요. 괜찮죠? 네.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억이 잘 납니다. 자, 그래서 1347년에 있었던 그 시점을 계기로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 흑사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손이 다 검게 타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그 처참한 광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땐 중세시대예요. 그때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정확히 얘기하면 로만 캐톨릭 처치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사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지금 우리 아내 혹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의 옷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점에 놀랍게도 며칠 뒤에 그 신부님들도 같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시대. 그러므로 바로 신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사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처참한 시대, 그때가 바로 1350년 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 이후로 바로 우리는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르네상스입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머스 인문학, 리트머스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면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바로 여러분 르네상스 하면 피렌체, 그죠? 베네치아. 근데 거기 나오는 게 가문들, 베니스의 상인도 나오고 또 거기서 그런 문학 작품도 나오죠.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 하면은 그 당시 그 시점에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죠. 누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그죠 스포르자 가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그리고 체사레 보르지아라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글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바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르네상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담한 시절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 즉 신을 대적하는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고 1968년 68혁명이 있으면서 프랑스에서 벌어진 그 진보에 대한 거대한 물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섹스와 마약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는, 왜 내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왜 내 삶을 내가 마약으로 즐겁게 하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모든 그 역사적 더러운 영적 공격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목도하고 계신 것처럼 사실 미국에 있는 많은 지금 힘든 그죠 캘리포니아나 이쪽에 지금 홈리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 연봉을 많이 주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는 쥐를 잡는 직업이 될 만큼 그런 마약하는 사람들과 그런 절도범들과 그리고 또 홀 마켓이라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거대한 마트들도 지금 다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여러분 그저 그 나라 미국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미국이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여러분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단순하게 교회 가야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인문학과 세계사와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 문호석 코치님의 비전 파인더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